붉은 제국의 주인공인 사람들이다. 댄스가 시작된다. 몸 자세는 안정되어 있고 훈련된 흔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이 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몸가짐 그 자체가 아니라 영미의 댄스의 매력이 어떤 시선을 끌어당기는지, 그리고 그 시선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에 있다. 최고 권력자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한다. 지금부터 이 여성들을 이렇게 내세워야 하는 뒤에서의 검은 그림자들의 활동을 말하려고 한다. 평양의 밤은 조용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고요함 안쪽으로 한 발만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 중앙당 청사 내부 복도. 붉은 카펫이 길게 이어져 있고 그 위를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다. 검정색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있는데 걸음은 일정하고 주변을 의식하는 기색은 없으며 마주치는 사람도 없다. 이 사람은 질문받지 않는 위치에 있다.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문들을 하나씩 지나가는데 속도는 변하지 않고 발걸음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문 앞에서 잠깐 멈춘다. 그 멈춤이 길지는 않다. 하지만 그 짧은 정지 안에 이미 많은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문을 연다. 노크는 없다. 안으로 들어간다. 방 안은 조용하다. 정리되어 있고 불필요한 물건은 보이지 않으며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올라가 있지 않다. 조명은 낮게 깔려 있고 그림자는 깊다. 그는 의자에 앉는 그는 누구일까?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손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잠금 장치를 풀고 뚜껑을 연다. 서두르는 기색은 없고 이 동작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그대로 드러난다. 가방 안에서 수첩 하나를 꺼낸다. 오래된 수첩이다. 겉표지는 달아있고 모서리는 해져 있으며 여러 번 펼쳐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건 단순한 기록용이 아니라는 게 보는 순간부터 느껴진다. 그는 수첩을 펼친다. 시선이 내려간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장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 수첩 안에는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고 키와 몸무게가 정리되어 있으며 줄마다 일정한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 출신, 성분, 부모의 직위, 가족, 이력, 정보가 너무 구체적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상이 전부 같다는 점이다. 16, 17, 많아야 18. 이 수첩에는 그 나이대의 소녀들만 기록되어 있다. 표시가 붙어 있다. 동그라미, 선, 별표. 어떤 이름에는 줄이 그어져 있고 어떤 이름에는 날짜가 적혀 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선별이다. 누군가는 선택되고 누군가는 제외되고 누군가는 이미 사용된 상태로 표시되어 있다. 그 남자는 그 의미를 알고 있다. 그래서 표정이 변하지 않는다. 눈은 한 줄도 놓치지 않고 내려가고 있고 손은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데 그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다. 놀라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으며 이 내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그대로 드러난다. 이 수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이 안에 적힌 이름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다. 이건 정책이 아니다. 이념도 아니다. 이건 장부다. 사람을 분류하고 선택하고 사용하고 버리는 과정을 기록한 장부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페이지 한쪽에 이름이 보인다. 함흥, 영미. 그 이름 위에 작은 표시가 하나 있다. 그녀는 지금 이 사실을 모른다. 자신이 선택되었다고 믿고 있다. 평양으로 올라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족 역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 수첩 안에서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여기에는 설명이 없다. 감정도 없다. 오직 정보와 판단, 그리고 결정만 있다. 이 방 안에서 펼쳐진 이 수첩 하나가 이미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을 정해놓고 있다. 그리고 그건 선택이 아니라 이미 설계된 흐름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페이지는 계속 넘어간다. 이름들이 이어진다. 표시가 추가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아무 감정 없이 기록을 이어간다. 이곳은 조용하고 아무 소리도 없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쌓여간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 공간의 성격이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리된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시선이 머무는 지점마다 어딘가 미묘하게 어긋난 기운이 흐르고 있고, 창문은 분명 존재하는데도 바깥 풍경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서 시간의 흐름조차 감각에서 분리된 듯한 느낌을 주며, 벽과 바닥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음에도 오래된 공기가 눌려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가라앉아 있는 공간이다. 그 남자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아까 펼쳐두었던 수첩을 그대로 둔 채 다시 시선을 내려보내는데, 그 움직임에는 새롭게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긴장감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훑어보는 사람 특유의 건조한 반복이 묻어있고, 그 건조함이 오히려 이 수첩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한 설득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때 당청 삭인 복도로 한 여인이 익숙한 직원처럼 소리 없이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문이 다시 열린다. 노크는 여전히 없고 이 공간에서는 애초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안으로 들어오는 여자의 움직임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지만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 존재가 먼저 느껴지고 나중에 형체가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며, 시선은 방 전체를 한번 훑고 나서야 책상 위에 펼쳐진 수첩으로 정확하게 떨어진다. 이 여자는 이 공간에 대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지금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까지 이미 몸에 익혀 놓은 상태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자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데, 이 둘 사이에서는 대화가 필요 없는 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이 없는 상태가 더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여자는 천천히 책상 가까이로 다가와 수첩 위에 시선을 고정시키는데, 손을 뻗어 직접 페이지를 넘기지는 않지만 눈의 움직임만으로 줄을 따라가고 있고, 그 시선에는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선택과 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판단의 성격이 분명하게 담겨 있다. 이건 정보를 읽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고르는 눈이다. 페이지 하나에서 시선이 멈춘다. 함흥, 영미, 그 이름 위에서 눈이 고정되는데, 그 정지 자체가 이미 하나의 과정처럼 느껴지고, 그 아래에 적혀있는 나이, 키, 체중, 가족 이력까지 이어서 내려가며 전체 조건을 한 번에 훑어보는 방식이 매우 익숙하게 반복되고 있다. 사진이 붙어 있다. 그 얼굴은 아직 완전히 굳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어딘가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으며,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찍힌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이 공간의 분위기와 더 강하게 대비된다. 여자의 고개가 아주 미세하게 기울어진다. 그 움직임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건 그 판단이 이미 끝났다는 점이고, 그 과정이 너무 짧고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정적인 느낌으로 남는다. 남자가 입을 연다. 이번에 영미가 대표 얼굴로 쓰면 좋겠는데 말이야. 당신이 올라오면 잘 좀 어떻게 해보라우? 제발 잘 되는 아이면 좋겠어요. 최고 권력자에게 다가갈 기회는 많지 않다. 아이들을 열심히 가꾸어서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남녀 사이는 그저 결과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말이 이어진다. 문제는 없소. 그 한 문장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확인할 것도
되돌릴 것도 없다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수첩을 손으로 덮는다. 그 행동 하나로 모든 과정이 종료된다. 이 공간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그대로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짧은 동작 하나가 결국 한 사람의 방향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결정으로 이어진다. 여자는 뒤돌아선다. 걸음은 여전히 일정하고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은 끝까지 보이지 않으며 문 쪽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추가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 앞에 도달했을 때 아주 짧은 정지가 다시 한번 발생한다. 고개를 완전히 돌리지는 않지만 시선이 뒤쪽으로 흘러가면서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움직임이 느껴지고 그 시선에는 방금 내려진 결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성격이 담겨 있다. 문이 열리더니 닫힌다. 그 순간 이름 하나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함흥. 영미.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어떤 흐름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평양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통보를 준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고 주변 사람들 역시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가족 또한 그 선택이 위험이 아니라 기회라고 믿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구조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경로가 정리되어 있다. 어디로 이동하는지,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까지 그녀에게 설명되는 일은 없다. 설명이라는 단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며칠 후 차량이 도착한다. 평양 번호판을 단 차량이고 동네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지 않으며 일정한 거리에서 멈춘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안내를 받은 사람이 따로 움직여 그녀를 데려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이동 자체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다. 영미는 그 상황을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다. 이게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가지만 방향을 짐작하기 어렵게 경로가 반복적으로 바뀌고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이동의 목적지가 아니라 이동의 과정 자체가 흐려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흔적을 지우는 방식에 가깝다. 문이 열린다. 영미는 설레는 기분에 쌓여 안으로 들어간다. 그 순간 외부와 내부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복도는 길고 방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으며 동선은 직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일부러 꺾이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처음 들어온 사람은 방향 감각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 중앙당 지도원의 안에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친다. 그저 시선이 먼저 움직인다. 환영도 없다. 그저 시선이 먼저 움직인다. 얼굴에서 시작해서 목, 어깨, 팔, 허리, 다리까지 이어지며 멈추지 않는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그 시선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영미의 몸이 먼저 반응한다. 자세가 굳고 움직임이 줄어들며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선을 피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서 있게 된다. 여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다. 손이 올라가더니 얼굴을 만진다. 그 움직임은 부드럽지 않다. 확인하는 방식이다. 턱을 들어 올리고 눈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입꼬리를 손으로 눌러 형태를 만든다. 그 순간 얼굴에서 감정이 빠진다. 표정이 아니라 형태로 바뀐다. 여자의 말이 이어진다. 다시 만들어야겠네. 그 한 문장이 끝나면서 이 과정의 본질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가공이고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며 그리고 그 시작이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다. 연회장의 조명이 켜지는 순간 공간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정돈된 자리처럼 보이지만 시선이 오가는 방향과 사람들의 움직임을 조금만 따라가 보면 이곳이 단순한 환영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웃음이 오가는 자리처럼 보이면서도
그 웃음이 끝나는 지점마다 미묘한 긴장이 겹겹이 쌓여 있는 구조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5과 담당 지도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다. 누구도 서로를 노골적으로 견제하지 않지만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마다 짧은 정지들이 반복되고 있고 그 정지 안에는 말로 꺼내지 않는 계산과 비교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조차 실제로는 한 단계 앞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에 가깝다. 이 자리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다. 최고 권력자의 시선이 닿는 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리고 그 시선 아래에 자신을 남겨두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공간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능력이나 충성의 표면적인 표현이 아니라 얼마나 더 정교하게 보여질 수 있는가에 가까운 문제이고 그 기준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계산이 필요해진다. 지도원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아내들 또한 이 구조 안에서 또 다른 층위를 형성하고 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정제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시선의 방향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한 사람의 움직임이 다른 사람의 위치를 밀어내거나 끌어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눈들이기 때문에 웃음 하나,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 하나까지도 의도 없이 흘러가는 것이 거의 없다. 특히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뀐다. 영미가 무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녀는 아직 이 공간의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지만 이미 여러 시선들이 동시에 꽂히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느끼고 있고 그 시선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점 또한 몸으로 먼저 인식하게 된다. 댄스가 시작된다. 몸 자세는 안정되어 있고 훈련된 흔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이 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몸가짐 그 자체가 아니라 영미의 댄스의 매력이 어떤 시선을 끌어당기는지 그리고 그 시선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에 있다. 최고 권력자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한다. 그 변화는 크지 않지만 이 공간에서는 충분히 읽힌다. 그 순간 보이지 않던 선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고개를 조금 더 들어 올리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하는 척하면서 옆을 본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내들의 눈빛이 바뀐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질투다. 하지만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안에는 계산이 섞여 있고 선택이 뒤따르며 필요하다면 제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이 자리에 올라온 사람은 단순히 선택된 존재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고 누군가에게는 위협이며 누군가에게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영미의 존재가 그 순간부터 하나의 변수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지도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누가 이 선택을 끌어냈는지, 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 공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산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계산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위치를 미묘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계속 반영되고 있다. 이건 협력이 아니다. 경쟁이다. 그것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벌이는 서로를 밀어내면서 동시에 가까워지려는 구조의 경쟁이다. 그리고 그 경쟁은 멈추지 않는다. 아내들 사이에서는 더 직접적인 흐름이 형성된다. 누군가는 웃으면서 말을 건네지만 그 말 안에는 이미 평가가 포함되어 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시선만으로 거리를 만들어내며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상대를 고립시키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소리가 없다. 충돌도 없다. 그런데도 이 공간 전체가 하나의 전쟁터처럼 느껴진다. 누가 먼저 무너질지 알 수 없고 누가 언제 밀려날지 예측할 수 없으며 누가 누구를 이용하고 있는지조차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계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 안에서는 선택이라는 개념이 다르게 작동한다. 누군가를 끌어올리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고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선택도 정당화된다. 누군가를 제물로 삼는 일도, 누군가를 완전히 배제하는 일도, 심지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선택까지도 이 구조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화려한 자리이면서 동시에 가장 조용한 전쟁터가 된다. 영미의 댄스가 끝나간다. 박수가 이어진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박수 안에는 이미 방향이 정해진 흐름이 섞여 있고, 그 흐름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이건 시작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의 한 장면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은 멈추지 않는다. 연회장의 불빛이 꺼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방금 전까지 이어지던 음악과 웃음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가라앉는데, 그 고요함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지는 순간부터 이 공간의 본질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다. 영미의 이름은 더 이상 입에 오르지 않는다. 방금 전까지 시선이 집중되던 대상이었지만 그 관심은 오래 남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음 흐름으로 넘어가며, 그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의도된 구조라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곳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기준은 단순하다. 필요한가? 아직 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오과 담당 지도원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수첩이 놓여 있다. 페이지는 계속 추가되고 있고 새로운 이름들이 일정한 형식에 맞춰 정리되며, 이전에 기록되어 있던 이름들 위에는 다른 표시들이 덧붙여지고 있는데, 그 표시가 의미하는 바는 따로 설명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읽히는 구조로 반복되고 있다. 동그라미는 선택, 선은 대기, 그리고 줄이 그어진 이름들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그 과정은 멈추지 않는다. 누군가가 빠져나가면 그 자리는 비워지지 않고 바로 다음 이름으로 채워지며, 그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사라짐이라는 개념조차 별도의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영미의 이름 옆에도 표시가 바뀌어 있다. 처음부터 있던 표시 위에 새로운 선이 더 그어지고 그 위를 가로지르는 얇은 선 하나가 추가되면서 그 이름은 더 이상 다음 페이지로 이어지지 않는 상태로 정리된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수첩 안에 기록되지 않는다. 이 장부는 결과를 설명하지 않는다. 오직 과정에서 필요한 순간까지만 기록하고 그 이유는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이 수첩은 점점 두꺼워지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비워지고 있다. 지도원은 그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하루가 끝나고 연애가 지나가고 새로운 지시가 내려오는 동안에도 손을 멈추지 않고 기록을 이어가는데, 그 움직임에는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행정 절차처럼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위화감을 만들어낸다. 이건 관리다. 사람을 다루는 관리가 아니라 필요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다. 그 옆에서 그의 아내는 다른 방식으로 같은 일을 이어가고 있다. 안쪽 공간에서는 여전히 몇 명의 소녀들이 머물고 있고 그들은 일정한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며 외부에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훈련의 목적은 단순히 노래나 춤을 완성하는 데 있지 않고 특정한 기준에 맞춰 보여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더 가까워 보인다. 여자는 그 과정을 직접 점검한다. 시선은 처음 만났을 때와 다르지 않다. 얼굴에서 시작해서 몸 전체를 훑어내려가며 자세 하나, 손의 위치 하나, 시선의 방향까지 세밀하게 조정해 나가는데, 그 과정은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정과 교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거울 앞에 세운다. 웃음을 만들어 보게 한다. 눈을 어느 정도로 떠야 하는지, 고개를 어느 각도로 기울여야 하는지, 입꼬리를 얼마나 올려야 자연스럽게 보이는지까지 하나하나 반복하면서 그 형태를 고정시켜 나간다. 이건 교육이 아니다. 조정이다. 그리고 그 조정은 멈추지 않는다. 여자의 입장에서 이 과정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다.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누군가를 더 완성된 상태로 만들어낼수록 자신의 영향력은 더 분명해지고 그 결과가 위로 전달될수록 그 위치는 더 안정적으로 고정된다. 그래서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한 명이 빠져나가면 다음을 준비하고 다음이 채워지면 다시 다듬으며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붙인다. 그 과정에서 사라지는 이름들은 특별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고 누군가는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며 누군가는 단순히 다른 선택으로 대체된다. 그 모든 변화가 조용하게 이루어진다. 소리가 없다. 충돌도 없다. 그런데도 이 안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사라지고 다른 무언가가 채워지고 있다. 최고 권력자는 기다린다. 다음, 그 다음, 그리고 또 그 다음. 그 기다림은 길지 않다.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무실로 다시 들어서는 여성. 오가지도원 사무실로 향하는 그녀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궁금하다. 수첩에 적혀있는 아이들은 대기 명단에 있으나 설사 내놓고 대표 역할을 할 아이가 적당치 않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여성. 그들의 대화가 시작된다. 여보, 지금 대체 가능할 아이는 있지만 얼마나 갈지 모르가시오. 머리 아프구만 나. 단지 교체만이 이어진다. 그리고 그 교체는 누구도 멈추게 하지 않는다. 연애가 끝난 자리에는 여전히 의자들이 남아있지만 그중 몇 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비어있고 그 빈자리들이 단순히 사람이 빠져나간 흔적이 아니라 이미 정리되어 버린 존재들의 흔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공백 자체가 하나의 신호처럼 읽히기 시작한다. 그 비어있는 자리와 같은 방식으로 수첩 안에서도 일부 이름들이 조용히 사라져 있고 그 위를 덮어 쓰듯 새로운 페이지가 이어지면서 이전에 존재했던 기록들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익숙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사라짐보다 채워짐이 더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는다. 오과 담당 지도원은 그 흐름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하는 위치에 있다. 농촌으로 수첩을 넘기며 이미 여러 번 사용된 페이지들은 정리하며 새로운 페이지들을 준비한다. 그 위에 덧붙여진 표시들이 그 이름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지만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이름들은 뒤쪽으로 밀려나며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이름들만이 현재의 의미를 갖는다. 그는 새로운 페이지를 펼친다. 빈칸이 있다. 그 빈칸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채워져야만 유지되는 구조의 일부다. 또 다음 이름을 올리기 시작한다. 그 이름이 적히는 순간 그 존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하나의 과정 안으로 편입된다. 지도원은 그 이름 위에 또 새로운 인물을 찾아다닌다. 머무르는 순간이 길어질수록 판단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조건을 정리하고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겨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계속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 옆에서 그의 아내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구조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이해되는데 문제는 그 표시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가에 있다. 그는 알고 있다.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던 이름들 대부분이 이미 사용되었고 그중 일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과정이 반복될수록 새로운 이름을 확보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의 일정은 멈추지 않는다. 평양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방으로 내려간다. 학교를 돌아다닌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이어지면서 인물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그 심사라는 것이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조건을 선별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압박이 계속 쌓여간다. 누구를 올릴 것인가? 누구를 제외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다음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그 질문들이 반복된다. 수첩은 점점 두꺼워진다. 페이지는 계속 채워진다. 하지만 그 안에 적혀있는 이름들 중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는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미 기록된 대부분의 이름들은 한 번씩
지나간 존재들로 남아있을 뿐 다시 꺼내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간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수첩을 준비한다. 기존의 수첩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것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다. 이건 기록이 아니라 소모를 따라잡기 위한 준비다. 그리고 그 준비는 멈출 수 없다. 최고 권력자는 기다리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이 오면 바로 결과가 나와야 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책임은 결국 이 수첩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선정된 아이는 또 기다리고 있다.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는다. 수첩은 계속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수첩은 이제 단순한 선별의 기록을 넘어선다. 처음에는 이름과 조건을 정리하는 도구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에 쌓이는 정보의 밀도가 달라지고 있고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촘촘하게 붙기 시작하면서 이 장부 자체가 하나의 감시 체계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오과 담당 지도원은 그 변화를 의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자신이 선별하고 가공해 놓은 존재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어떤 균열과 약점이 만들어지는지를 놓치지 않고 확보하는 것이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공급자에 머물지 않고 흐름 전체를 기록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 수첩에는 날짜가 붙고 시간이 붙고 위치가 붙는다. 누가 데려갔는지, 언제 움직였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까지 그 모든 과정이 빠짐없이 이어지며 각각의 기록이 단절된 정보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형태로 쌓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 관계와 구조까지 읽히기 시작한다. 그의 안에 역시 그 중심에 서 있다. 겉으로는 여전히 소녀들을 다듬고 관리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과 접촉을 확인하고 그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녀의 시선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현장을 통제하는 감시자의 시선으로 바뀌어 있다. 누군가 접근하면 그 순간부터 이미 기록은 시작된다. 말은 부드럽고 제안처럼 들리지만 그 흐름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이미 다른 방향에서 추적되고 있으며 이동이 발생하는 순간 시간과 경로가 붙고 돌아오는 시점까지 이어지면서 하나의 완성된 흐름으로 정리된다. 이건 관리가 아니다. 통제다. 그리고 그 통제는 더 위를 향하기 시작한다. 그날 역시 비슷한 흐름 속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연회가 끝난 이후 일부 인원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접근이 들어오면서 공기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39호 부장 라인에서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건 이전과 다르다. 단순한 간부급의 접근이 아니라 당 자금을 직접 다루는 핵심 권력 라인에서의 개입이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 상황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사전 조율은 없다. 확인도 없다. 직접 데려가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장면을 인지하는 순간 오과 담당 지도원의 아내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어지는데 그쪽 일정 오늘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도 같은 방식이었죠? 우리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걸로 되겠어요? 시선이 한 지점에서 멈춘 채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그에 맞춰 걸음의 방향과 속도가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그쪽으로 접근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며 겉으로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하고 있지만 날이 나오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압박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거리를 좁힌다. 말투는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지만 질문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사실을 다시 꺼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는 그 의도를 곧바로 읽게 되고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힘의 비교로 바뀌어 간다. 39호 부장 측 인물이 고개를 든다. 시선이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 안에서 서로가 가진 정보의 깊이를 가늠하려는 계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정지된 공기 속에서 누가 먼저
다음 수를 꺼낼 것인지에 대한 긴장이 조용하게 쌓인다. 5과 담당 지도원의 아내는 물러서지 않는다. 한 발 더 들어간다. 날짜 바꾸고 시간 당겨서 기록 안 남기려고 했던 거. 이번에는 전부 남아 있어요. 위치도 있고 이동 경로도 다 맞춰져 있어요. 이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기록을 기반으로 한 압박이며 그 기록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언제든지 꺼내질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 상황의 중심은 완전히 이동한다. 하지만 그 반응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잠깐의 침묵 이후 아주 느린 미소가 올라온다. 그 미소는 눌린 쪽의 반응이 아니다. 여유다. 그리고 그 여유는 이 싸움의 층위가 다르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걸로 될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이 던져지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기록의 힘이 어디까지 유효한지를 다시 묻게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 장부가 아무리 촘촘하게 쌓여 있어도 그 위에서 작동하는 또 다른 권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동시에 열리기 시작한다. 5과 담당 지도원의 아내의 눈이 아주 짧게 흔들린다. 그 흔들림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수정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정보가 어디까지 통하는지, 그리고 이 싸움이 어느 선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미세한 변화 하나가 이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다. 둘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는다. 각자의 위치로 돌아선다. 하지만 그날 이후 수첩에 기록되는 정보의 방향은 완전히 바뀐다. 단순히 아래를 통제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더 위를 겨냥하기 위한 준비로, 그리고 그 준비는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 채 계속 쌓여간다. 그날 이후로 눈에 보이는 변화는 거의 없다. 연애는 계속 열리고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며 수첩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놓여 있고 기록 역시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쪽에서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이미 시작되어 있고 그 균열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번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5과 담당 지도원은 여전히 같은 시간의 자리에 앉아 수첩을 펼치고 페이지를 넘기며 새로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전과 완전히 같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시선이 머무는 방식이나 손이 멈추는 순간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길어졌다는 점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어 있다. 문제는 기록의 양이 아니라 그 기록이 가지는 의미가 흔들리고 있다는 데 있다. 그는 알고 있다. 아무리 촘촘하게 쌓아 올린 정보라도 그 위에서 움직이는 더 큰 흐름이 존재할 경우 그 기록은 도구가 아니라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수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채워야 할 공간으로 보이던 페이지들이 이제는 어디까지가 유효한 정보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멈춤이 늘어나며 그 멈춤이 길어질수록 확신 대신 계산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의 아내 역시 변화를 느끼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움직임은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소녀들을 세워놓고 자세를 교정하고 시선을 잡고 말투를 다듬으며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 반복의 밀도가 달라지고 있고 이전처럼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던 흐름 대신 중간중간 확인이 끼어들면서 그 속도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특히 거울 앞에 서 있는 소녀들을 바라볼 때 시선이 한 번 더 머무는 순간들이 생긴다. 형태는 완성되어 있다. 표정도 맞춰져 있다. 움직임도 기준 안에 들어온다. 그런데도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부족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불안은 더 커진다. 이건 완성의 문제가 아니다. 유효성의 문제다.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형태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한다. 지혜라는 인물이 그 수첩의 중심에 적혀 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듬어야 하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으며 같은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 존재가 이전의 이름들과 동일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지도원이 눈에 보이는 기준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말투는 정리되어 있고 표정은 고정되어 있으며 움직임 역시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한 번 더 머문다. 그 머무름은 평가가 아니라 확인에 가깝다. 그리고
그 확인이 반복될수록 이전에는 필요 없던 질문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한다. 지도원은 수첩을 덮지 못한다. 덮어도 다시 펼친다. 같은 페이지를 다시 본다. 이미 기록된 정보인데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위에 새로운 표시를 추가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건 기록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기록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일정은 더 빡빡해진다. 외부로 나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학교와 기관을 돌아다니는 시간이 길어지며 새로운 이름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바뀌는데 그 변화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대응에 가깝다. 이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더 확보해야 한다. 그 판단이 반복되면서 수첩은 더 빠르게 채워진다. 하지만 채워지는 속도만큼 비워지는 속도도 함께 올라간다. 이 균형이 맞지 않기 시작한다. 그의 아내는 그 변화를 더 가까이에서 느낀다. 소녀들의 얼굴을 만지면서 표정을 고치면서 목소리를 조정하면서도 이 모든 과정이 이전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못한다. 그래서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 더 세밀하게 조정한다. 더 반복한다. 하지만 그 반복이 많아질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불안도 함께 커진다. 어느 순간부터 거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완성된 얼굴이 아니라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형태로. 그건 소녀들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다.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하기 어려워진다. 39호 라인과의 충돌은 끝난 것이 아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리되었지만 그 이후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남아있다. 그래서 더 조용해진다. 움직임이 줄어든다. 확인이 늘어난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균열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지금부터는 또 연속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대표 이미지로 활동했던 영미가 서서히 사라진 후 지혜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다시 새로운 인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지금부터는 지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혜가 이 구조 안으로 들어오기 전의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반복처럼 이어지고 있지만 그 반복 안에 이미 방향을 결정짓는 조건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고 그 조건들이 어느 순간 하나의 선택으로 묶이면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가고 있다. 함경북도 회령의 작은 마을. 지혜가 평양에 간다는 것은 당의 영광을 모두 다 누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부모님들은 지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최고의 영광만을 안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삶의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하루의 시작과 끝이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는 그곳에서 지혜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으며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 속에서 특별한 기회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자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또래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존재로 자라나고 있는데 정리된 얼굴선과 균형 잡힌 체형 그리고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눈에 띄는 외형적 특징이 주변 사람들에게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어딘가로 갈 수 있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마을 안에서는 이미 하나의 방향처럼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혜의 존재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를 부여받기 시작한다. 학교 때부터 수첩에 적혀있던 아인 지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 흐름이 더 분명해지고 그 시기를 맞추듯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는데 그들의 방문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확인된 정보와 기준을 바탕으로 이어진 움직임이며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는 순간부터 대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방향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는다. 처음부터 본론을 꺼내지 않고 집안 사정을 묻고 생활을 확인하며
부모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가는데 그 과정이 단순한 관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조건을 말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어지면서 이미 대화의 구조 자체가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지혜의 부모는 말을 아낀다. 많이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굳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데 지혜는 고향을 다시 바라본다. 고향을 떠나 평양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 마을에서는 큰 성공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다. 한쪽에서는 지도원이 지혜 부모님한테 딸을 보내는 선택이 옳다는 근거를 여러 번 설명하며 안심시킨다. 이 대화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흐름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만든다. 그때 평양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꺼내진다. 그들은 그 단어를 강조하지 않지만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설명이 그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비교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그 비교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적인 설득으로 이어지면서 부모의 시선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한다.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그 선택이 위험이 아니라 기회처럼 보이도록 흐름이 정리된다. 그들은 강요하지 않는다. 선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선택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말을 이어가면서 부모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대화를 마무리해간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잘 키웠다는 말,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 그 모든 표현들이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선택을 밀어붙이는 장치로 작동하면서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부모는 고개를 끄덕인다. 부모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평양에 올라가는 딸을 한없는 영광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마을에서는 모두 나와 감격에 쌓여 지혜를 부러움에 찬 눈으로 바라본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순간 지혜의 방향이 정해진다. 지혜는 자신의 가야 하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평양에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혜가 평양에 도착한 이후의 시간, 겉으로 보기에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일정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쪽에서는 개인의 감각과 판단이 점점 제거되면서 정해진 기준에 맞춰 형태가 재구성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고, 그 반복이 길어질수록 무엇이 원래의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흐려지기 시작한다. 영미가 느꼈었던 처음 그대로 지혜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처음 들어온 공간은 외부에서 보았던 건물과 전혀 다른 구조로 이어져 있으며 복도는 직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일부러 방향을 틀어 놓은 것처럼 이어지면서 이동하는 사람의 감각을 흐리게 만들고 있고, 방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각각의 기능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로 머물게 된다. 지혜는 그 안에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 일어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연습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 정리되는 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이 분 단위로 나뉘어 이어지면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 흐름 안에서는 선택이라는 개념이 거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이 곧 기준이 되고 기준이 곧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거울 앞에 선다. 처음에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도구로 보이던 거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비치는 얼굴이 스스로 만들어낸 표정이 아니라 외부에서 요구된 기준에 맞춰 조정된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거울은 확인의 도구가 아니라 수정의 기준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오과 담당 지도원의 아내가 그 옆에 서 있다. 시선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고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얼굴에서 시작해서 몸 전체를 훑어내려가며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이어지는데 그 시선이 머무는 시간은 이전보다 길어지고 있고 그 길어진 시간만큼 요구되는 기준 또한 더 세밀하게 나뉘어 가고 있다. 지혜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간다. 바로 멈춘다. 다시 잡힌다. 눈의 방향이 틀어진다. 고정된다. 말을 하려는 순간 속도가 조정된다. 톤이 낮춰진다. 그 모든 과정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면서 하나의 완성된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완성이라는 것이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반복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고정된다. 지혜는 점점 말을 줄인다. 말을 하지 않아도 교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조정하려는 시도가 먼저 나오고 그 시도가 반복되면서 외부의 지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형태를 맞추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변화가 자연스러운 적응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자율적인 판단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이어진다. 지도원은 그 모습을 지켜본다. 수첩을 펼친다. 지혜의 이름 옆에 새로운 표시가 추가된다. 그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지만 이전의 이름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위치가 어디쯤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해진다. 문제는 그 표시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가에 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기록은 계속 쌓이지만 유지되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수첩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오래 머문다. 한 페이지를 넘기고 다시 돌아와 확인하고 그 위에 추가된 표시가 실제로 지방에서 몇 명 심사에 합격된 아이들이 또 있어. 좀 지켜봐야 알 같지만 말이오. 좀 대표로 써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면 좋겠시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계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과정 자체가 점점 더 무거워진다. 지혜는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기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다. 표정은 안정되어 있고 움직임은 흐트러지지 않으며 말투 또한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시선이 한 번 더 머문다. 그 머무름이 길어질수록 그 존재가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어지기 시작한다. 익숙해야 할 표정이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움직임이 의식적으로 조정되는 순간들이 늘어나면서 자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경계가 흐려진다.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표정은 유지된다. 자세도 유지된다. 하지만 그 안쪽에서 기준이 바뀌고 있다. 이전에는 맞추면 되는 문제였던 것들이 이제는 유지해야 하는 문제로 바뀌고 그 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면서 반복은 더 많아지고 속도는 더 느려진다. 지도원의 아내 역시 그 변화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 더 정확하게 맞추려 하고 더 반복하게 만들며 그 안에서 흔들림이 보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조정한다. 하지만 그 조정이 많아질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불안도 함께 커진다. 지혜의 이름은 수첩에 남아있다. 아직은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성적과 또한 그동안의 노력이 최고 권력자에게 기억하게 만드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 자리에 지도원이 얼마나 자리지킴을 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확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이 구조 전체를 조용하게 흔들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모든 흐름은 사람의 판단과 기록 위에서 유지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기반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전까지는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적어 내려가던 과정들이 더 이상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 위를 덮어쓰는 새로운 방식이 조용하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기존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기록 방식이 바뀌는 정도로 시작되는데 수첩에 적혀있던 정보들이 다른 형태로 정리되기 시작하고 그 정리가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빠르게 조회되고 비교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 변화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진다. 오과 담당 지도원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위치에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수첩은 여전히 그의 손 안에 있지만 동시에 다른 형태의 기록이 병행되기 시작하고 그 기록은 종이 위에 남지 않고 외부에서 관리되는 구조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 자신의 통제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진다. 그는 처음에는 그것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인다. 기존의 기록을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그대로 옮겨 담으면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흐름을 유지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은 단순히 기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판단으로 바꾸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기록하고 자신이 연결하던 흐름이 이제는 외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따라 정리되기 시작하고 그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은 채 결과만 전달되는 구조로 바뀌면서 그의 역할은 점점 좁아진다. 지혜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간다. 기존의 수첩에도 기록되어 있고 새로 들어온 책의 안에도 동일하게 입력되어 있지만 그 두 기록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곧 드러나기 시작한다. 수첩 안에서는 여전히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아있지만 새로운 책의 안에서는 이미 평가가 끝난 상태로 표시되어 있고 그 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그는 확인하려 한다. 왜 이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부분이 반영된 것인지, 그리고 그 판단이 바뀔 수 있는지까지.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수정된 지시뿐이다. 그는 그 지시를 따른다.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 역시 그 변화를 직접 마주하게 된다. 지혜를 포함한 소녀들을 같은 방식으로 다듬고 같은 기준으로 맞추고 같은 흐름 안에서 완성해 나가고 있지만 그 결과가 이전처럼 확정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점 더 자주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이 만들어낸 형태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 더 정확하게 맞추고 더 반복하며 더 세밀하게 조정하지만 그 과정이 길어질수록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종류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아무리 완성도를 높여도 그 결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 작업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녀는 처음으로 묻지 않았던 질문을 떠올린다.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답을 얻지 못한 채 남는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첩은 여전히 존재한다. 기록도 이어진다. 하지만 그 기록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이 장부가 가지고 있던 힘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다른 곳에서 내려오는 판단이 그 자리를 채워간다. 이건 교체다. 점진적인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다. 오과 담당 지도원은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수첩을 덮는다. 하지만 완전히 놓지 못한다. 다시 펼친다. 기록을 이어간다. 그 기록이 이전과 같은 힘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구조 안에 있기 때문이다. 지혜의 이름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어디까지 유효한지는 이제 수첩이 아니라 다른 기준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아직 누구의 눈에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 구조 안에서 새로운 사냥꾼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결과로 나타난다. 선택된 이름으로 지워진 기록으로,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결정으로.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은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이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기록과 선택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유지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어떤 이름이 올라가고 어떤 이름이 지워지는지에 대한 흐름 또한 철저하게 내부에서만 순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완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은 결국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조건 위에서만 성립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작은 틈처럼 보인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일부 기록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다시 확인되기 시작하고 내부에서만 존재하던 정보가 외부의 시선과 연결되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닫혀있던 구조가 완전히 밀폐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변화는 갑작스럽게 폭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하게, 그러나 끊기지 않는 방식으로 이어지면서 이전에는 연결되지 않던 정보들이 하나씩 이어붙여지기 시작하고 그 연결이 반복될수록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이던 조각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기 시작한다. 수첩 안에 적혀있던 이름들, 그
이름 옆에 붙어 있던 표시들, 그리고 그 표시가 바뀌는 방식까지, 그 모든 것이 다른 공간에서 다시 정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5과 담당 지도원은 그 변화를 가장 늦게 받아들이는 쪽에 속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출이라고 생각한다.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고 기존의 기록 방식을 더 촘촘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이건 단순히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떠올리게 된다. 그는 수첩을 다시 펼친다. 이미 지나간 이름들,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기록들, 그리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던 정보들이 다시 한번 현재의 기준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장부 전체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한다. 그의 아내 역시 그 변화를 감지한다. 처음에는 말로 꺼내지 않는다. 하지만 소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완성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머물던 시선이 이제는 이 상태가 외부로 드러났을 때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면서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노출을 고려한 통제의 형태로 바뀌어간다. 그래서 더 조심한다. 더 숨긴다. 더 철저하게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그 통제는 이전처럼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구조 안에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더 이상 내부에서만 소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시점부터 특정 이름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다. 그 이름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누가 꺼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방향에서 이 기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혜의 이름도 그 안에 포함된다. 수첩 안에 남아있는 이름이지만 동시에 다른 경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상태로 이어지면서 이중의 위치에 놓이게 되고, 그 위치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지점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지도원은 처음으로 선택이 아니라 대응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를 정리하고 다시 구성할 것인가. 그 판단이 늦어질수록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이름이나 의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흔적을 더 분명하게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 작업 자체가 또 다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따라붙는다. 그의 아내는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 접촉을 줄인다. 이동을 제한한다. 선별된 인원들의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폐쇄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지만, 그 폐쇄성이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건 더 이상 내부의 문제로 남아있지 않다. 이미 밖으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그 연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로 확장되고 있다. 수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그 기록이 이제는 숨겨진 정보가 아니라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이 구조 전체를 다시 흔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더 이상 조용하게 멈춰 있지 않는다. 수첩은 다시 펼쳐진다. 페이지가 넘어간다. 새로운 이름이 적힌다. 그 이름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건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흐름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선택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